사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게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114일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좀 하나의 테마를 정해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 팬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주제예요. 겨울이면 익숙한 나는 선발 투수다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팀이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 번도 약간 5인 로테이션이 정해진 상태로 시즌을 출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겨울이면 내년에 선발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후보군을 정해보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변화 없이 과연 누가 선발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5선발 자리 누가 깨칠 것인가 이런 얘기 매년 나옵니다. 근데 항상 5선발이 빈 상태로 로테이션 돌아가는데 올해는 또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나름대로 5선발 구색이 갖춰져 있기는 한데요. 근데 아마도 빵꾸가 날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일단 그 5명 얘기를 해보면 우선 외국인 선수인 샘슨 선수하고 레일리 선수는 당연히 1, 2선발을 맡아줄 거고, 레일리 선수가 아직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아마 별일 없으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지배적으로 다들 보고 있고, 레일리 선수 취미가 사냥입니다. 사냥이라서 비시즌에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사냥을 하러 산으로 떠나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고, 사냥을 하고 오면은 이제 거의 계약이 될 것이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이런 패턴이었고요. 항상 사냥을 가면은 연락이 안 됩니다, 레일리 선수는. 네. 그래서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3, 4, 5선발은 일단 박세웅, 노경은, 서준원 선수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여준 걸로 치면 이 선수들이 가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해서 이 3명의 선수들까지 다 5명이 차기는 차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 박세웅, 노경은, 서준원 선수가 풀타임을 돌 수 있는 선수들이냐?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일단 박세웅 선수도 27시즌에 풀타임을 돌고 나서 체력적인 저하나 역시 문제가 생기면서 18 시즌에 굉장히 힘든 모습 보여줬고, 그 부상 여파로 수술까지 하고 19 시즌까지 사실상 많이 못 던졌고요. 그다음 노경은 선수도 사실은 선발 요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풀타임을 돌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그런 체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풀타임을 돌만하다고 생각은 하기 좀 어렵고, 서준원 선수도 스태미나는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여준 것도 불펜에서 돌다가 선발로 갑자기 들어왔는데도 사실 선발로 준비를 안 했단 말이죠, 겨울 동안. 그런데도 선발로 잘 돌아줬긴 하지만 일단은 어린 선수고 아직 풀타임 선발을 소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발을 풀타임을 돌 수 있는 상수로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명의 선수들이 빵꾸가 날 때 메꿔줄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 그 6번째 선발, 7번째 선발을 항상 찾아놓는 게 목표가 되겠는데, 일단 지금 우리 팀의 선발 로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일단 김원중 선수가 있을 거고요. 작년에 선발로 활약을 했던. 그 다음에 항상 기대주로 얘기를 듣는 윤성빈 선수. 그 다음에 이번에 영입을 한 장원삼 선수. 그 다음에 작년에 선발로 종종 뛰었던 김건근 선수. 그 다음에 최한의, 최준용 선수, 올해 신인.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 선발이 빵꾸가 났을 때 1옵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원삼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김원중 선수가 있는데 왜 장원삼 1옵션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김원중 선수가 빵꾸에 그 대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로테이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불펜 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빵꾸가 났을 때 1옵션은 장원삼 선수가 먼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장주 장원삼 선수를 영입한 역할 자체가 그겁니다. 빵꾸가 났을 때 로테이션을 채우는 역할이고, 그것 때문에 퓨처스에서도 불펜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발로 계속 돌다가 정말 다른 선수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한번 들어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1옵션으로 활용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제 생각에는 김건국 선수 아니면 윤성민 선수가 기회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최한혜 선수는 사실 작년에 퓨처스에서 이제 계속 선발이 돌면서 10승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마도 장원삼 선수와 비슷한 역할로 일단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 이제 2년차 선수고요. 이제 2년차 선수고 올해 또 조홍천 코치가 오면서 또 사이드암의 대부 아니겠습니까? 조홍천 코치한테 퓨처스에서 많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군 선발로 뭔가 계속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가끔씩 기회가 올 때 들어가는 정도일 거라서 그렇게 1군에서 상수로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선발인 최준용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이 선수는 사실은 일단 중간 쪽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선발보다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빵꾸가 나면 장원삼 선수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크게 요약을 해보면 이 정도였고요. 조금 이제 한 명 한 명 면면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시영 선수 작년에는 선발이 빵꾸가 나면 김건국, 박시영 선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박시영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전반기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시영 선수는 일단 재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야 되는 입장이고 김건국 선수가 작년에 선발 빵꾸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 보여줘서 김건국 선수도 뭐 장원삼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빵꾸가 났을 때 가장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요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빵꾸가 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선수 얘기를 좀 해봤고 박세웅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부상에서 이제 회복을 해서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박세웅 선수가 올해 성적이 12경기 60이닝 36회 3.20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행인 거는 딱 그거예요. 부상 없이 본인이 던질 때 뭐 통증을 느끼지 않고 힘차게 던질 수가 있었다.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아마도 저는 내년 시즌에 박세웅 선수는 기대를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올라와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올라가는 모양새였고 더욱더 좋은 거는 박세웅 선수가 이제 패스트볼하고 포크볼이 주무기인 선수인데 아무래도 포크볼 때문에 그런 부상이 온 것도 있고 항상 부담이 많은 구종인데 다른 무기로 이제 커브를 이제 개발을 했고 올해 이제 커브를 그렇게 실전에 쓰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포크볼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제3의 주무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내년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체력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거예요. HA 시즌에 사실 로테이션에 거르지 않고 던진 게 이 선수한테는 혹사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투구수나 아니면 꾸준하게 던진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해주면 아마 내년 시즌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안경 에이스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세웅 선수 얘기를 해봤고 노경훈 선수는 지금 질롱 코리아에서 호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구종을 또 시험을 해보면서 자기만의 그런 무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경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체로는 별로 걱정을 하진 않는데 다만 체력적인 부분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준호 선수도 갑자기 들어왔는데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선발로 계속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기대를 해서 이 선수도 결국은 체력이 문제지 딱히 그런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빵꾸가 났을 때 들어올 요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장원삼 선수가 1옵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윤성빈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시범 경기 때 그 윤성빈 선수가 보여줬던 그 정말 라이징 페스티벌의 9위를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전성기 박찬호 선수의 공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공이 끝까지 살아서 나가고 거의 마지막에 정말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페스티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정말 안고 죽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뭐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불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3년차 선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포기를 합니까? 네, 뭐 군대 갔다 와도 늦지 않고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99년생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일단 준비를 잘해서 기회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에서 13경기 41.1이닝 1승 3패 1호드 5.44 평균 자책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종빈 선수는 가지고 있는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코칭 스텝에서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한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고교 시절만 해도 미국에 가느냐 한국에 있느냐를 고를 정도로 기량이 컸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진 자체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코치들이 어떻게 잘 이끌어주느냐 그 다음 선수 본인도 코치가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가느냐 또 자기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하면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보실 때 윤성빈 선수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팀에 선발 요원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선수가 커나가는 모습을 계속해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저는 자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량은 명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윤성빈 선수도
선발의 옵션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김원중 선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선발로 계속 뛰었고 팀에서 계속해서 선발 요원으로 기회를 계속 줬고 뭐 나름대로의 그런 실적도 낸 선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8경기 뛰었고 102.1이닝, 5승 2패 10호이드, 5승 10패 1호이드, 5.63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붙박이 선발로 계속해서 기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 시즌은 일단 도전자 입장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기회를 어느 정도 계속 줬는데 뭐랄까 이런 재고 불안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리고 하나 눈여겨볼 점은 작년 하반기에 특히 9월에 불펜으로 이동을 해서 등판을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불펜에서 9경기를 등판했어요. 9월 한 달 동안에만 9월 9경기 등판을 해서 9.1이닝 1호이드 기록을 했고 평균 자책이 0이었습니다. 한 점도 주지 않았고 6피안타 1본에 1사사고 13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3진이면 굉장한 좋은 비율이고 정말 불펜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최고 구속도 150을 넘게 찍었어요. 그러면서 선발이 뛸 때마다 부위도치도 좋아지고 컨트롤도 안정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김원중 선수의 불펜 이동에 대해서 뭐 팬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많고 전문가분들 의견이 많은데 일단은 한 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선수가 불펜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조금 무리수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당장 올 시즌 초반에만 해도 한 달 동안 선발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뒤에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래서 표본이 작아서 이게 뭐 불펜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불펜으로 갔을 때 훨씬 더 구위도 좋아지고 컨트롤도 잡힌 건 사실이긴 해요. 그 다음에 본인도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뒤로 가는 게 몸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일단 본인은 욕심나는 보직은 없고 선발이는 불펜이는 팀에서 정해주는 보직에 맞게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원중 선수의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땐 팀의 선발 요원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같은 값이면은 선발이 훨씬 더 좋습니다. 팀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근데 지금 팀의 상황을 봤을 때 선발 요원이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원중 선수가 불펜으로 이동을 해주는 게 팀 입장에서 훨씬 더 좀 팀의 뎁스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물론 팀 코치들이 잘 이 선수의 역할을 정해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마무리가 사실은 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손정욱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있고 언제까지는 해줄 수 없는 역할이고 또 작년에 마무리로 보내봤던 구승민 선수라든가 선수들이 마무리의 중압감을 좀 이겨내기 힘들어한 모습 보여줬어요. 뭐 박진영 선수도 그랬고 그래서 김원중 선수를 애매하게 불펜으로 돌리는 것보다 돌릴 거면 확실하게 마무리로 저는 이동시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선발을 계속해서 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기용보다는 김원중 선수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발이면 선발, 마무리면 마무리. 애매하게 뭐 가만히 있다가 언제는 빵꾸 메고 언제는 불펜하고 이런 거보다는 확실하게 역할을 정해주기만 하면은 이 선수가 자기가 가진 능력을 팀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발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로테이션대로 일단 들어가고 또 6선발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유성빈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뭐 팬분들이 조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롯데라는 팀에서 팀을 계속 야구를 보고 뭐 많은 팬분들도 뭐 의견도 보고 하지만 물론 경기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공개적인 곳에다가 막 비난이나 그런 거는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많이 받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게 선수 본인인데 팬분들이 그렇게 압박을 주면 사실은 사람 마음도 더 급해지고 뭔가 불안도 해주고 계속해서 내가 이 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커지기 때문에 응원은 남기고요. 부정적인 여론은 그냥 자기 혼자서 뭐 욕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그냥 뭐 안주로 삼든지 그 정도는 괜찮은데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다가 선수들의 길을 꺾어 놓는 행동을 굳이 안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안 좋은 좀 비판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친구들끼리 비판해주시고
뭐 아니면은 뭐 저희 방송 댓글 정도로 남겨주시면 선수분들이 저희 방송 댓글을 볼 것 같진 않아서 아직 네, 그 정도로 남겨주시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내년 시즌 선발 투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 다음 주에도 어떤 얘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뭐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네,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게미 사직동 야구 해설의 우픽이었습니다. 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